안녕하세요. 성공과 행복을 찾는 당신의 나침반. 성공인생 행복 나침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성공과 부, 그리고 권력을 손에 넣는 걸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힘겹게 싸워가며 정상에 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꿈에 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생각의 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단순한 감정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차이는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것도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정신 활동 중 무려 90% 이상이 잠재의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의식적인 생각에만 의존하며 자신이 가진 힘의 10%만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잠재의식을 깨우고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상상도 못했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잠재의식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 같은 작품입니다. 제목부터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 인생을 바꾸는 마법의 열쇠,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생각이 현실로 변하는 과정과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를 활용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전 세계에서 3천만 부 이상 팔리며 열풍을 일으킨 시크릿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가장 본질적으로 풀어낸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속에서는 생각의 힘, 시각화 기법, 집중력 강화, 그리고 잠재의식 활용법 등 삶을 바꾸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성공뿐 아니라 건강, 부,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책의 내용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도 삶을 바꾸는 멋진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결과를 얻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 시작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이끄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죠. 마음은 모든 창조적 행위의 출발점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의 중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움직이는 법칙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상위 법칙이 하위 법칙을 지배한다는 점은 분명하죠. 예를 들어 나무의 수액이 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가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을 극복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물론 이런 지식을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익히면 그 즉시 실천할 수 있죠. 이 지식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건강, 조화, 번영 같은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이 지식의 결실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 시간과 에너지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나무를 심어 열매를 기다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주의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자연을 관찰하며 끊임없이 뇌의 관찰 영역을 훈련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풍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세부 사항까지 단번에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능력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연습의 산물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두뇌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것은 명확한 결정입니다. 두뇌의 관찰 영역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죠. 이를 위해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당신은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난 관찰력과 통찰력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기력감에 빠져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뇌는 점점 굳어져 삶은 황폐해지고 결실 없는 나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현실로 나타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욕망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뿌리는 이 생각의 씨앗들은 반드시 수확물을 만들어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당신이 뿌린 씨앗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과는 결국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매일 뿌리는 씨앗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만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격, 인격, 그리고 환경은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간직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은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사한 것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죠. 이 정신의 인력 법칙은 원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물리적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비슷한 생각, 사람, 환경, 그리고 상황들을 불러들입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처럼 작용하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와 조화를 이루는 흐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성공으로 이끄는 흐름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흐름에는 늘 어느 정도의 저항이 따릅니다. 우리의 뇌는 각 영역에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뇌 활동은 마음의 잠재력을 훈련과 연습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뇌의 활동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더 효과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연습이 왜 필요할까요? 우선 우리는 지각 능력을 키우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며 상상력을 확장하기 위해 연습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판단력을 기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도덕적 자질을 함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도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최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노력이 도덕적 목적과 연결될 때 동기는 더욱 순수해지고 우리의 행동은 강한 힘과 지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 그 잠재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품은 생각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조화롭게 성장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육체, 정신, 그리고 도덕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취성과 결단력, 그리고 인내력이 형성되고 그 결과로 성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연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장애물이나 상처를 균형 있게 치유하며 만물의 조화로움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속에 조화를 이루는 순간 주변 환경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화로운 마음가짐은 곧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조화를 이루는 내적 상태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마음은 엄청난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 역시 강력한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그렇기에 이 욕망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운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고의 힘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힘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들은 이 힘을 탁월하게 활용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타인의 마음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희망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도 모르게 설득당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를 끌어당기고 매혹하며 그들의 감성을 자극해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돕고자 하는 힘을 타고났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려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용기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용기를 일깨우고 모두에게 내재된 도덕적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신성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태양이 뜨고 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자전하며 이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예로 종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이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기 중에 진동을 일으켜 소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힘과 용기를 일깨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초당 16회의 진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초당 38,000회의 진동까지 확장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진동수로 넘어가면 다시 고요한 세계로 돌아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소리는 종이나 물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빛을 발한다고 말하지만 태양은 에너지를 방출할 뿐입니다. 그 에너지가 대기 중에서 초당 약 400조 번의 진동을 일으켜 광파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지각하는 것은 사실 이 운동의 결과일 뿐이며 빛은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는 감각입니다. 진동수가 변화하면 빛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색은 더 푸르고 낮아질수록 붉게 보입니다. 결국 장미의 붉은색, 풀의 초록색, 하늘의 푸른빛은 빛의 진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동수가 초당 4조 회 아래로 떨어지면 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대신 열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색과 소리, 빛과 열은 단순히 물질의 진동이 우리 감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은 단지 우리가 연속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합니다. 현재와 무관한 생각들을 제거하면 과거와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의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모든 원자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어떤 원자도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관계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는 것만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에 맞는 노력을 주어야 하고 그 노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삶의 법칙들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법칙들은 언제나 예외 없이 조용하고 엄숙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는 우리의 선택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노력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평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삶에서 우리가 역경이나 갈등, 장애물에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미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지 않거나 반대로 정말로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장은 낡고 오래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무언가를 내어주고 그 대가로 새로운 것을 얻는 교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인력의 법칙, 즉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어떤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성장에 필요한 경험들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키면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목은 넓어지고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끌어당기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는 역경 속에서도 지혜를 얻어내는 능력으로 이어지며 성장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고 역경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위기와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은 수학 공식만큼이나 정확합니다.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려고 투자한 노력만큼 지속적인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끌려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비결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힘을 억누르는 편견과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무력화시키곤 합니다. 인종에 대한 편협한 사고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사람은 두려움, 걱정, 무력감, 열등감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삶의 방향을 제한하며 성장을 방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던지고 스스로를 올바르게 평가하며 건전한 야망을 품었다면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에 사로잡히면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는 성장과 지혜는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역경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더 높은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억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성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특성은 때때로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사고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점차 극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 당시 온유함과 강인한 행동력을 통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간호로 부상병들의 생명을 구하며 여성이 가진 힘과 잠재력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클라라 바트는 남북전쟁 당시 미국 적십자사를 창설하며 비슷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제니 린드는 뛰어난 가창력과 끝없는 노력으로 당대 음악계의 정상을 차지하며 여성도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가수, 배우, 작가, 자선가로서 문화와 예술, 사회 전반에서 눈부신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단순히 사회적 역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할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삶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밝혀져야 하며 그 비밀은 모든 사람의 잠재력에 있다는 것을 여성들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의 힘과 잠재력에 대한 연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수의 성자들이 마음이 만물의 근원이자 보편적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 진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빛과 소리가 단순히
운동의 강도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로써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들이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대를 받아들이면 삶의 광활한 의미와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며 성장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무한한 에너지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과 권력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고군분투 끝에 정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반면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야망과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삶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잠재된 힘을 끌어내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야망을 쉽게 이루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또 어떤 사람은 좌절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단순히 육체적인 차이에 있다면 육체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모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차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도구가 아니라 강력한 창조적 힘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환경과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힘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크롬웰, 조지 워싱턴은 모두 마음속에서 창조적 힘을 끌어내어 역사를 바꾼 인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앤드류 카네기, JP 모건, 존 록펠러 같은 사업계의 거물들과 토머스 에디슨, 니콜라 테슬라 같은 발명가들 역시 그들의 생각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데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창조적 힘을 통해 내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만약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고 발전시키는지에 달려 있다면 결국 성공과 성취의 비결은 마음속에 내재한 창조적 힘, 즉 사고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각의 창조적 힘을 온전히 이해하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근면함과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신계와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들은 물질계를 지배하는 법칙만큼이나 견고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올바르게 따를 때에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정확히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은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외부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주인된 자세를 취하고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야 합니다.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때 누구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에테르라는 우주적 에너지 안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에테르는 본래 형태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과 내면의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의 사고가 삶을 형성하며 이 사고의 힘을 깨닫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이루는 에너지는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것들의 결과입니다. 삶에는 분명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명확한 법칙에 따라
완벽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수학이나 화학, 중력의 법칙처럼 사고에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법칙은 행복, 건강, 성공, 부와 같은 모든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기 시작할 때 생각의 법칙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생각의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큰 가치를 손에 넣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차원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힘은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이 힘은 고갈되지 않으며 무한히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장애물은 극복되고 적은 친구로 바뀌며 상황은 개선되고 운명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처럼 우리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곧 상황과 환경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조건들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의 정신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롭게 바뀐 정신 자세에 맞추어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이는 초자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지 존재의 법칙일 뿐입니다. 마음에 뿌리를 둔 생각은 반드시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듯 우리 삶의 개선도 우리가 품는 생각과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정신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모른 채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위험한 화학 물질의 특성을 모르고 다루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의 법칙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할 때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욕망이 먼저 변화하고 향상될 때 삶 역시 그에 맞추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조건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는 문제는 이 마음의 법칙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전기의 원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기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지만 전등, 전선, 개폐기 같은 장치들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개폐기를 조작해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법칙은 항상 작용하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변화시키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활용하려면 먼저 이 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 법칙을 활용하려면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행동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닌 힘의 법칙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의 법칙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며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상충합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의 위대한 법칙은 언제나 조용히 작용합니다. 반면에 지진이나 재난 같은 파괴적인 현상만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것은 강압이나 폭력을 통해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창조적인 면에 집중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예외가 없는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은 끝없는 부의 보고입니다. 이 세상에는 풍요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분배, 체계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풍요로움은 우주의 자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풍부함 그 자체입니다. 나무와 꽃, 식물과 동물은 끝없이 생겨나고 웅장한 탄생과 번식의 과정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자연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이 풍요로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무궁무진한 자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 풍요의 보편성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연결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마음은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최근 마음과 관련된 연구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과거의 전기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긍정적인 조건만큼이나 부정적인 조건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핍, 제약, 불화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상상하면 결국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셈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공평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언제나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다시 말해 풍요를 누리는 것은 풍요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오로지 마음에서 창조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풍요의 법칙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걸맞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도 전기는 존재했지만 전기를 인공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도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법칙을 깨닫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출발점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풍요를 믿고 그 법칙을 이해하며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전기로 밝아진 이유는 전기의 법칙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풍요의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이 법칙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요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우리 내면의 다양한 자질이 개발됩니다. 용기, 충성심, 재치, 활력, 개성, 창의성과 같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특성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우리의 사고 유형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각 그 자체가 창조력을 가지기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의 사고 능력은 우주의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주적인 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풍요의 법칙을 인정하면 사고의 힘이 향상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은 우주의 에너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모든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원인이고 조건은 그 결과라는 이 원리는 개인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회를 창출하고 포착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능력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자질로 사고의 힘을 기르고 유지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 마음 속에 성공과 승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이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유된 재산과 같습니다. 이 법칙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풍요의 법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기라는 마음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기는 정신적인 도전을 즐길 때 발휘됩니다. 용기는 고결하고 순수한 감정으로
명령을 내릴 때나 명령에 복종할 때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부드러운 태도 속에 숨겨져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철 같은 의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용기는 냉철하고 차분하며 침착합니다. 반면에 무모하거나 논쟁을 부추기는 행동은 진정한 용기와 거리가 멉니다. 마지막으로 축적이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이는 더 큰 기회가 찾아올 때를 대비해 지금 우리가 얻는 것 중 일부를 비축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원을 활용하면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풍요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삶에서 더욱 풍요롭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자신의 능력을 잘 개발한 사람입니다. 철도왕 제임스 힐은 1916년에 5,2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저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힐은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성공의 씨앗이 당신 안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다행이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힐의 전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의 성공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힐은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상상력을 발휘해 서부 평원을 가로지르는 철도망을 구상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풍요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터득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는 축적할 만한 자원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축적의 과정은 탄력을 받게 마련입니다. 축적한 것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가속도를 붙이며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적이 이기적이거나 인색한 행동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은 마음을 왜곡시키고 결국 진정한 발전을 방해할 뿐입니다. 힐의 성공 비결을 이해하려면 물의 상태 변화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는 모두 같은 화합물이지만 온도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얼음을 증기로 바꾸면 무거운 짐도 쉽게 운반할 수 있듯이 우리의 에너지도 상태를 변화시켜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라는 불로 얼음을 녹이기 시작하면 에너지는 점차 강력해지고 더 많은 얼음을 녹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힘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러한 상상력과 창조적인 에너지 활용에 있습니다. 욕망을 키우는 것도 총기가 있을 때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 총기란 자연 법칙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진정한 총기는 사기와 기만을 멀리하고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만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총기는 성공의 필연적 조건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업 성공에 있어 재치는 총기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치는 직관과 비슷한 감각으로 섬세한 판단력과 본능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재치를 갖추려면 동정심과 이해심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해심은 보기 드문 덕목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기만 할 뿐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치 있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의 결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만 재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는 여전히 성공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심은 역경을 견디는 힘과 기회를 연결하는 강력한 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깨지면 실패가 뒤따릅니다. 반대로 친구와 동료를 신뢰하며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우주의 바람직한 힘과 연결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궁핍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이 지키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성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며 목표보다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방식을 흉내내거나 대중의 박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인정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은
오히려 열등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개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서 기쁨을 찾으며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개성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진정한 힘으로 이를 발견하고 표현할 때 우리는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책임감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행복의 절대적 조건입니다. 진실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진실은 만물의 근본이며 모든 기업 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갈등과 의심,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든든한 기반입니다. 결국 총기, 재치, 충성심, 개성, 그리고 진실은 모두 성공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를 떠받치는 기반을 허물고 결국 불화와 혼란, 그리고 필연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열등한 사람이 행동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오한 통찰력을 지닌 탁월한 사람조차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올바른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접근법, 즉 승리의 방정식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갖추고도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일깨워진 생각의 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작용 중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고작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생각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력을 10%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반면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는 사람은 잠재의식을 활용해 정신의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이용합니다. 잠재의식은 생각의 본질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 힘은 목표를 현실로 끌어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전기 법칙과도 유사합니다. 전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전압을 조절하며 전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지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전기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꿰뚫는 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법칙을 활용해 조건과 상황, 환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신 세계의 법칙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자유입니다. 진실은 신의 선물로 모든 결핍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슬픔,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법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든 차별 없이 작동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력은 다른 모든 힘을 지배하고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정신력은 충분히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정신의 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며 고통의 치료제이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역은 창조주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준비해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망을 실현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말하는 정신력은 강한 의지와 훌륭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정신력을 지니면 사람들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운이 좋은 사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자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우주의 큰 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정신력은 끌어당김의 법칙, 성장의 자연 법칙, 그리고 심리적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법칙들은 사회와 기업에서 모든 이익을 창출하는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정신력은 창조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능력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자연은 한 포기 풀이 자라던 곳에 두 포기가 자라게 하듯 정신력도 그러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창조적인 힘을 통해 우리도 자연처럼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통찰력과 총기, 독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과 성향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불신과 두려움, 나약함, 그리고 각종 결함과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을 떨쳐내고 묻혀있던 재능과 진취성, 에너지와 활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 과학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감각도 새롭게 깨어납니다. 정신력은 단순한 마음의 훈련을 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정신력은 단순한 사고나 감정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힘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환경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 정신력을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는 삶에서 더 큰 조화와 풍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욕망, 행동은 모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성공과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믿고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